안녕하세요.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혹시 어릴 적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다가 반성문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두세 번 정도는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철이 없었는지 반성문 쓰기 싫은 마음에 같은 말을 쓰고 또 쓰고 나중에는 뜻도 통하지 않는 반성문 때문에 선생님께 더 크게 혼났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반성문은 어린 시절의 반성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성문이 될 텐데요. 살아가면서 법원 반성문 쓰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으로 너무 가혹하거나 억울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반성문 작성은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법원 반성문 쓰는 법, 반성문 예시와 함께 반성문 양식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모든 일에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법원 반성문을 통하여 형 감량, 벌금 감량에 분명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재범, 산범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효과나 적중도 및 형 감량의 실질적인 효과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형 감량이나 벌금 감량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입증된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상황을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 에이전트와 함께 법원 반성문 쓰는 법, 반성문 예시와 양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성문이란 경찰서, 검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내용으로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선처를 구하는 문서입니다. 반성문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쓰게 되는데 뛰어난 글솜씨보다는 진심을 담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시기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경찰 조사 시입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검찰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식 기소 후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수사가 종결된 후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보를 하고 피의자가 직접 사건 관할 법원에 양형 자료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반성문 또는 탄원서와 합의서까지 제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식 재판 청구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약식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도 있죠. 약식 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도 역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반성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반성문은 요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반성문을 왜 쓰는지 명확한 개념을 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합니다. 막연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하는 반성문은 티가 나기 마련이죠.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게 되는 문서가 반성문뿐만 아니라 탄원서, 의견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조서의 내용과 반성문 탄원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져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치우친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단 한 가지 주장, 선처해주세요가 한정되기 마련이죠. 감정에 호소하는 반성문보다는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작성해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성문 쓰는 법, 반성문 예시, 양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흔히 사법기관이나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바뀔 리가 없어.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지만 검사나 판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입니다. 오롯이 100% 정확하게 법에 근거하여 집행된다면 반성문 탄원서가 필요 없을 수 있겠죠. 엄청난 업무와 정신없이 쏟아지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혹하고 억울한 처분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성문 쓰는 법 요령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할 때는 너무 문맥이나 글솜씨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은 반성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말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쓰는 반성문이나 어설픈 대필은 티가 날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좋은 단어와 매끄러운 문맥에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행정 에이전트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심을 담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가 온전히 전달되어 부당하고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에이전트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였습니다. 행정 에이전트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행정 에이전트 혹은 이천호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보다 다양한 실제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의 선택, 행정 에이전트가 함께하겠습니다.